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같이 풀었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오류를 검출할 때 검출 방법에 대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데이터를 받은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검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대요. 그래야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의 정확한 전송이 중요하잖아요. 정확성을 위해서 오류를 검출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송신기와 수신기는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송신기에서는 먼저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해서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즉 수신기에서는 오류를 검사하고 오류가 있을 때 재전송을 요청하죠. 송신기에서는 어떤 거 하죠?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오류 검출 부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같이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1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수신기와 송신기가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게 좀 포인트였어요.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 페리티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 페리티 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눈여겨봤어야 되는 건 이 일을 누가 한다라는 거죠? 예, 바로 송신기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를 만드는 기기는 송신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들어 주는데요.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을 짝수 페리티, 홀수로 만드는 방식을 홀수 페리티라고 하고 송신기와 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로 항상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송을 할 때는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을 했는데 이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로 변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송할 데이터가 0, 1이라는 데이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송신기는 이 전송할 데이터를 얘만 보내는 게 아니라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오류 검출 부호를 넣을 자리죠. 만약에 우리가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고 하면 항상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송할 데이터가 0, 1이니까 이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주려면 페리티 비트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1이 돼야 짝수가 돼서 전송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했을 때, 네, 이걸 받은 팀이 이제 수신기에서 0, 1, 1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일한 페리티, 짝수 페리티를 사용해서 짝수 1의 개수가 짝수로 왔네? 그러면 얘는 오류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홀수 페리티를 해볼게요. 홀수 페리티는 1의 개수를 항상 홀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홀수이니까 1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 0으로 해서 오류 검출 보호를 포함해서 전송을 하겠죠. 또한 수신기에서 이 데이터를 받고 나면 1의 개수를 세보겠죠. 1의 개수가 홀수구나. 그러면 오류가 아까 없다라고 하는 걸 0으로 쓴다는 게 오류 동그라미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겠네요. 오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보낼 때 011로 보내고 010으로 보내서 오류가 없이 데이터가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판별을 하지만 이렇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011을 보냈는데 전송되는 과정에서 01
001로 한 자리가 오류가 나서 이렇게 전송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짝수 페리티일 때는 페리티 비트가 1이었고 홀수 페리티 비트일 땐 이제 페리티 비트가 0이었으니까 페리티 비트는 그대로 두고 데이터 자체 요 한 자리 오류가 있게 갔다고 이제 해볼게요. 가정을 했을 때 수신한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짝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1의 개수가 홀수가 왔구나. 그러면 오류가 있어 라고 판단하고 정보를 재전송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홀수 페리티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1의 개수가 홀수가 와야 되는데 짝수가 왔어.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고 재전송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자리에서 오류가 났을 경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두 자리에서 오류가 났을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전송을 했을 때 011, 010을 보낸 거거든요. 011, 010을 전송을 했는데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두 자리가 다 오류가 나서 전혀 다른 데이터로 전송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수신한 측에서 지금 두 개가 오류가 난 상황이죠. 그럴 때 얘를 개수를 세는데 1의 개수가 짝수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짝수 페리티 비트를 쓰잖아요. 그럼 오류 없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오류가 났을 경우에 이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둘 다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홀수네. 1의 개수가 홀수야. 그러니까 오류가 나지 않았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가의 상황입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페리티 검사는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개의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을 하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제가 그나마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페리티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짝수 페리티인데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오류가 없으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죠. 정보 하나에 지금처럼 하나도 오류가 없을 때는 오류가 없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오류가 생기면 이제 1의 개수가 틀어져요. 그러다 보면 얘는 오류가 있어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1의 개수가 하나만 틀어져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오류가 나서 갈게 되면 오히려 이젠 또 짝수로 맞아버려요. 그럴 땐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세 자리에서 오류가 날 경우에는 또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4개가 되면 또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5개가 되면 또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처럼 이 페리티 방식이 짝콜이 하나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짝수개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는 이게 오류가 2개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짝콜에 이 짝이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가의 첫 번째로 한계점을 하나 찝어주고 있습니다. 한계 1이죠. 그런데 또 한계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또 한계가 있냐면 오류 발생 여부를 이거는 아주 첫 번째 한계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오류가 났는데 오류가 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오류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는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항상 이렇게 한계를 얘기를 하면 이 한계를 기술은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기술로 극복해내는지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해서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면 오류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오류의 위치는 알아낼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원 배열을 한 이 구성은 두 번째 한계를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송신기가 11000, 11111111을 정송한다고 했을 때 얘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원을 혹시 모를까 봐. 이게 1차원이죠. 하나의 직선만 있어요. 2차원은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공간에서 이제 면이 생기면 2차원이에요. 3차원은 가로 있고 세로 있고 깊이까지 생겨가지고 이제는 면뿐만 아니라 넓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그게 3차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행과
열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구성하고 가로 방향인 모든 행과 세로 방향인 모든 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 자체가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2차원 배열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페리티 비트를 가로, 세로 모두에서 생성을 하고 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을 해버리면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세서 오류를 검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시를 보면 쉽기 때문에 바로 이거와 연결되는 문제 28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이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는 그림이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읽고 나서 오지 말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문제를 바로 연결해서 보면 참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고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는요 이게 이 얘기하는 건지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여기에서 이걸 끌어왔구나 이렇게 좀 감이 생겨요. 근데 그 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꼭 이런 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신기는 오류 검출 방식으로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저는 수학 문제도 그랬고 모든 수능 문제에서 이 단이 제일 중요해요. 페리티 비트에 오류는 없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니까 지금 요 지문에서 준 여기 페리티 비트는 오류가 있지 않다라는 걸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했어야 되고 이게 홀수 페리티니까 우리가 오류를 검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구성했을 때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세서 오류를 검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행과 열을 어떻게 검사하냐면 먼저 행일 때 이 방향이 지금 행이죠. 행일 때 1의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세 개로 홀수예요. 홀수죠. 지금 홀수 페리티에서 홀수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짝.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행에서는 오류가 있구나. 오류가 발생했어. 이렇게 검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음도 한번 검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인데 홀수로 끝났죠. 홀수니까 이거 오류가 없어. 라고 해서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요 두 번째 행에서 오류를 검출했습니다. 그런데 2차원 배열을 했을 때는 이렇게 행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열도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은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열이 여러 개 있으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한 개로 홀수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겠고 하나, 둘, 세 개. 홀수니까 오류 없다. 근데 여기 드디어 문제가 생겼네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류가 발생했구나. 오류가 있어 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홀수니까 오류가 없고 그 다음에 홀수 오류 없고 하나로 홀수 오류 없고 여기도 세 개로 홀수니까 오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지문이랑 또 연결해서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는 밑줄을 쳐야겠죠.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가 검출이 됩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차 배열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기술이 생겨난 이유가 뭐였죠? 이 두 번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류 검출이 되는 거에서 플러스해서 어떤 한계를 극복한 거죠.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어떻게 아냐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 모두에서 오류가 검출된다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류가 난 데이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류가 난 데이터의 행과 열 모두에서
오류를 판단을 했으니까 이 둘이 교차하는 지점 어디? A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행은 페리티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 홀수계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은근히 이 행과 열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림 잘 보시고 이렇게 문제 푸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열이니까 우리 여섯 번째 열 1, 2, 3, 4, 5, 6 여기죠. 자, 페리티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홀수, 한 개로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맞죠? 자, 3번입니다. A가 포함된 X를 먼저 치고 하면 안 되지. A가 포함된 행과 열의 페리티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여기 행에서도 짝수고 열에서도 짝수로 모두 짝수로 나왔기 때문에 수신기는 A를 오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A의 오류 위치도 검출해낼 수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수신한 데이터에서 만약에 B도 0으로 바뀌어서 수신되었다면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교실에서 설명할 때 몇몇 친구한테 조금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눈 동그랗게 뜨고 잘 듣도록 하세요. 만약에 그리고 몇몇 친구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요 해설로 잘 보도록 하세요. B가 0으로 바뀌어서 수신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오류 검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 둘이가 했을 때 홀수네? 홀수면 오류가 없어 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B가 있는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짝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짝수계가 나와 있는 1의 개수가 짝수인 게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오류 발생 여부는 검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검출은 가능합니다. 오류 발생 여부는 검출할 수 있습니다. 왜 있냐면 여기 지금 짝수의 1의 개수가 짝수, 1의 개수가 짝수로 나왔기 때문에 요 열과 이 열에서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을 했죠. 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오류 발생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행과 열 모두에서 오류가 검출돼야 되는데 B에 지금 여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요 열은 오류가 아닌데 이 열에서만 오류를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류 검출이 행과 열 전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열에서만 오류 검출이 나왔기 때문에 오류의 위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오류 발생 여부는 검출할 수 있으나 뭐가 안 되는 거죠? 오류 위치. 오류 위치는 검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짝수 페리티를 활용했다면 만약에 이제 이 똑같은 데이터 상에서 짝수 페리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C는 짝수니까 이거의 정반대 10, 10, 110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C를 10, 10, 110으로 생성했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근데 눈 동그랗게 뜨고 여기 잘 보도록 하세요. 다만 이 다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동일한 행 또는 열에서 짝수계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이 얘기가 바로 어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 B도 0으로 수신되었을 때 이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A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행인데 한 개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오류가 생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오류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한계점은 이 위에 있는 한계 1과 동일한 한계예요. 어떤 거죠? 이게 홀짝이 짝 다음에 홀이고 짝 다음에 홀이기 때문에
홀수계일 때만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짝수계일 때는 오류를 검출하지 못하는, 이게 이 짝홀 페리티 비트를 쓰는 이 검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CRC 방식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으면 바로 파악을 해야죠. 뭐라고? CRC 방식은 당연히 어떤 걸 극복했을까요? 이 첫 번째 한계를 극복한 검사법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보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한가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송신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수신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송신기는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전송해요. 페리티 비트를 생성했는데 이 페리티 비트가 바로 오류 검출 번호이거든요. 오류 검출 번호.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보면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했기 때문에 페리티 비트 자체가 오류 검출 번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 부호는 송신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생성 부호는 정해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 구별을 했어야 되고, 자,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은 누가 한다? 송신기가 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읽으면서도 파악했으면 조금 좋았을 거예요.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할 거거든요. 그런데 생성 부호는 미리 선택이 된 거죠. 모듈로 2 연산을 활용을 합니다. 모듈로 -2 연산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이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컴퓨터 데이터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연산이에요. 이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썼어야 돼요. 뭐냐면, 자, 해당 자릿수에 비트 값이 같으면 0으로 처리하고, 다르면 몇으로 처리한다? 1로 처리한다. 이게 연산의 규칙이에요.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이럴 때 0, 이럴 때 1,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모듈로 -2 연산의 이 원리가 뭐냐면, 얘네 둘을 연산할 때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는 0 처리고, 얘네 둘은 다르잖아요. 네, 얘네 둘은 다르잖아요. 그럴 땐 1로, 다르면 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르니까 1. 그 다음에 얘는 같으니까 0. 이렇게 연산을 한다라는 게 요 모듈로 -2 연산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은 이 규칙 자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다 써놓고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림과 같이 생성 부호가 1011이고, 자, 지금 생성 부호는 이미 미리 있었던 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가 1011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전송할 데이터가 송신기에서 할 일입니다.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돼요. 이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하는 것도 송신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비트가 더 필요한데 그 필요한 양이 어떤 개수랑 같다?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하는 만큼이 비트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안 써놓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써주시면 돼요. 이게 좋아요. 생성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하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적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하나를 더
작은 비트수만큼 추가한 이유가 뭐예요? 이 추가한 이유는 비트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비트수가 더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비트수가 오류 검출 부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성부호의 비트수에서 하나를 뺀 게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었는데 이걸 이해 못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할 자리가 필요한데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한데 그 비트의 개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생성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더 빼서 하나를 더 빼기만 하면 오류 검출 부호의 개수가 된다. 그 다음에 이를 생성보호로 나누고 그 나머지가 오류 검출 부호가 된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앞쪽을 보면 오류 검출 부호의 개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비트가 더 필요한데 그 비트 수를 이렇게 어떻게 만든다? 생성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더 작게 해서 만든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전송할 데이터에 이제 요 연산해서 볼게요. 지금 전송할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 데이터를 몇 개 더 추가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오류 검출 부호를 넣을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개수를 어떻게 하냐면 생성부호의 자리보다 이게 지금 4개였죠.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보다 하나 더 적게 해서 3개만 추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 000이 오류 검출 부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000은 오류 검출 부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지어까지 좀 읽어볼게요. 송신기는 이제 여기서 송신기의 역할을 또 봐야 돼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어떤 이제 오류 검출 부호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눴더니 오류 검출 부호가 111에 나왔잖아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뭐를 전송해요? 전송할 데이터 플러스 오류 검출 부호 이렇게 2개를 전송해야 되잖아요. 여기 처음에 말해요. 오류 검출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110101에다가 오류 검출 부호 112를 추가해서 전송을 합니다. 수신기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겠죠. 그 검사를 하는 방법이 뭐인 거예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오류 검사예요. 그리고 이 오류 검사를 보여준 문제가 뒤에 있는 30번 문제이죠. 자, 수신기가 디귿의 오류를 검사한 연산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받은 아까 이제 이 자리에 여기가 지금 디귿이잖아요. 이게 송신기에서 보낸 데이터의 오류 검출 부호 포함한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검사를 하는데 이거 검사할 때도 당연히 동일한 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생성부호 1011로 동일하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결과 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수신한 데이터에 뭐가 없으면 오류가 없다면 생성부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야 다시 데이터 보내줘 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하겠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부분이요. 여기 눈여겨보셔야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어떤 거? 이 한계 1을 극복한 기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30번을 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 동일한 걸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 오른쪽 끝에 있는 111은 송신기에서 아까 오류 검출부, 여기 뒤에 있는 3개는 오류 검출부라고 했어요. 얘는 원래 보내야 될 전송할 데이터였고요. 수신기가 모듈로 다시 이 연산을 할 때는 수신한 데이터의 생성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수만큼의 0을 추가하지 않았겠군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수신기가 연산할 때 수신한 데이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제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보세요. 지금 송신기는 얘를 받아요.
그쵸? 그럼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수신한 데이터의 자리가 디귿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기는 뭐로 나누는 거예요? 11, 01, 01, 112를 뭐로 나눈다? 여기 동일한 생성부 10116 이걸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항상 국어는 같은 게 같은 걸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수신한 데이터 이게 뭐예요? 디귿에 그쵸? 이게 디귿이에요. 이 자체가 디귿이에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자체가 디귿이거든요. 여기에다가 0 추가하나요? 지금 0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디귿 자체거든요. 여기는 뭘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신기가 연산한 몫인 111101이 송신기가 전송한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데서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 복잡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 답은 정말 심플한 데서 나오거든요. 오류 판단은 여기 그래서 보면 나머지가 0일 때 오류로 판단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0일 때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했거든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몫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말 터무니없게 4번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수신기가 연산한 결과에 나머지가 0이 아니었다면 수신기는 송신기의 재전송을 요청했겠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뭐였을까요? 오류였다면 수신기는 재전송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몫이 어떨 때 오류가 있다 판단하냐, 나머지가 뭐일 때 오류를 판단하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정답을 혼동한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CRC 방식은 모듈로 다시 연산을 사용해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틀렸죠. 생성보호는 미리 만들어진 생성보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페리티 검사에서 송신교 수신 동일한 페리티, 짝수 페리티로 보냈으면 짝수 페리티로 수신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CRC 방식에서 생성부 이거 아까 생성부호의 비트수는 여기서 1을 뺀 게 오류 검출 부호 비트수보다 하나 더 많다 했는데 이런 수리적인 사고를 항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문은 줘놓고 보기는 어떻게 해줘요? 여기에는 1을 이항시켜가지고 오류 검출 부호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것이 생성 부호의 비트수다라고 보기를 구성했죠. 이런 수리적인 사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보기가 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얘를 이항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B분의 C다라고 지문에선 줘놓고 보기에서는 A 곱하기 B는 C이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수식을 좀 그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성 부호의 비트수는 오류 검출 부호의 비트수보다 하나 더 많다. 이항을 시켜가지고 지금 보기를 구성했어요. 자, 4번입니다. 짝수 페리티는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짝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CRC 방식은 여러 개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검출할 수 있다. 이거는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 한계를 극복한 사례이다. 이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27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인데요. 자, 지금 기억은 우리 페리티 비트는 뭐를 한 거였죠? 우리 어떤 걸 극복했죠? 오류가 있다 없다 판단하고 오류가 있는 위치까지 극복했던 사례였고 얘는 오류가 여러 개여도 극복했죠. 이걸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데이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짝수나 홀수가 되도록 짝수냐 홀수냐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인 기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짝수 홀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에서 오류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세요. 처음 지문 자체에서부터 오류 검사는 누가 하는 거죠? 수신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과 니은 모두
어디에서 한다? 수신기에서만 오류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수신한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를 누가 한다? 수신기가 판단한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오류 검출 보호 생성하고 데이터 전송하는 일 다 누가 한다? 송신기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전송할 데이터가 같더라도 오류 검출 보호는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억의 경우는 이제 페리티피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1이라는 데이터를 보낸다 하더라도 짝수 페리티냐 홀수 페리티냐에 따라서 오류 검출 부호가 짝수일 때는 1이지만 홀수일 때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 검출 부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짝수 페리티냐 홀수 페리티냐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니은의 경우는 자,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가 같더라도 이거를 전송하더라도 뭐에 따라서 생성 부호가 1011이 아니라 생성 부호가 만약 1111이었다라고 하면 이 오류 검출 부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몇몇 친구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에 따라 니은의 경우는 생성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오류 검출 부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가의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거의 볼 수도 있지요. 자, 가는 송신기가 페리티비트 여기 보세요. 송신기는 페리티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송신기는 페리티비트를 생성하는 왜냐면 페리티비트의 다른 말이 오류 검출 부호거든요. 자,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한 1의 개수는 항상 홀수인지 항상 짝수인지 둘 다 틀려요. 왜냐하면 홀수 페리티일 때는 홀수, 그다음에 짝수일 때는 짝수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송되는 페리티비트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아요. 크기는 일정합니다. 자, 그럼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와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페리티비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페리티비트는 동일한데 그쵸? 근데 정상일 때도 아까 이제 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정상이든 오류가 있든 오류가 없든 지금 페리티비트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홀수 0개의 오류가 있냐 1개의 오류가 있냐 2개, 짝수개의 오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류를 판단할 수 있고 없고 이게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문제풀이까지 다 마쳤는데요. 원래 제가 오늘 베스트 답안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앞반에 그러니까 뒷반에 금요일 날 오답노트 한 친구들의 그 베스트 문항은 아직 뽑지를 못해서 베스트 문항은 우리가 저기 다음 주에 프린트 나눠줄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